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사업가 조정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테마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혹시 뭐로 연상이 되시나요? 각도. 네. 스케치거든요. 스케치인데요. 지붕? 네. 이 스케치.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다른 스케치거든요. 거기서 조금 진보된 스케치예요. 혹시 힌트가 좀 오시나요? 네. 이겁니다. 이 건물이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건물로 다가와 있지만 사실은 첫 시작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꿈으로, 누군가의 상상으로 그것이 첫 스케치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희가 이번에 9월달 두바이를 갔다 왔고, 이 브루스 칼리파라고 하는 여기를 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정말 이게 828m, 162층. 여기로 올라갔다가 정말 이렇게 뭐 장관이었어요. 근데 다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 스케치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 브루스 칼리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히스토리가 쫙 1층에 다 있었어요. 나오는 길에.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진이 또 다 걸려 있었어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시공부터 시작해서 거기 참여했던 이제 사람들 얼굴 사진이 다 걸려 있었는데 삼성물산이 여기 시공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지어진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높은 거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두바이는 모래잖아요. 모래 사막 위에 이렇게 높은 게 설립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모래잖아요. 이 모래에 어떻게 이런 거를 지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두바이 갔을 때 사막 체험을 하면서 그 모래 폭풍을 한번 만났었거든요. 차 안에서 모래 폭풍을 봤었는데요. 모래 폭풍의 그 위력이 정말 무서웠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두바이가 그런 진짜 파괴적인 모래 폭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파괴적인 모래 폭풍을 어떻게 견디지?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을 쭉 보니까요. 여기가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층층이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 바람이 불면 얘가 이제 그 위에서 딱 쳐다보면은 이렇게 꽃 모양이에요. 꽃잎이 3개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나선형으로 불어서 건물을 이렇게 감싸면서 그 뒤로 바람이 다시 가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폭풍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길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어지는데 또 폭풍이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센텀에도 보면 폭풍이 그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 막 회오리 바람처럼 불잖아요. 그 회오리 바람이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돌면서 갈 수 있도록 이게 또 설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람을 맞으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높은 게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다 댐이 있으면 댐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지지대처럼 얘들이 이 중심을 받치는 지지대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 버스칼리파라는 이 건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 518m로 생각을 하고 이걸 짓기 시작을 했대요. 건축을 했대요. 근데 건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300m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828m가 된 거예요. 그 기술력이 이제 정말 이제 대단한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니까 이 건물 하중이 몸무게 70kg인 사람이 약 800만 명이 있을 정도의 하중이래요. 그럼 부산 시내 인구 전체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부산 시내 인구 한 명당 평균 몸무게 70kg 안 될 거잖아요. 그보다 훨씬 2배 이상의 되는 그 하중을 이 건물이 바치고 있고요. 콘크리트가 들어간 양이 축구장 바닥 전체 그 면적 17층 높이의 콘크리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철근 양이 지구 반바퀴 정도의 철근 양이 들어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모래 위에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무리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결론은 불가능한 것을 해낸 거죠. 제일 제가 또 감동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이게 이제 162층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전망대는 124층에 있었어요. 근데 콘크리트를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철근도 있지만 콘크리트가 있는데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콘크리트가 올라가다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50도가 넘는 그런 온도에.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특수한 공법으로 얼음을 넣어서 그 열에 그 콘크리트가 얼음과 함께 올라가면서 녹으면서 올라가서 이제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층씩 콘크리트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 저희가 갔을 때 가이드분이 그 기록을 보면 7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계시는 가이드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10년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간 7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그 일들을 해낸 이 건물을 저는 바라보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또 저는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제 비즈니스랑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아, 나도 지금 메나텍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한 지 10년 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나도 뭐 이 정도의 건물을 나도 어쩌면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의 기간 동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안 된다,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모든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 저희 메나텍 지원그룹 시스템 안에서 차근차근 해냈을 때 저에게는 이 건물 못지않은 저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또 10년을 내다보면서 나는 또 어떤 건물을 지어나갈 것인가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한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기업가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가를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기업가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개념을 뛰어넘는 게 기업가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도자, 가치 창출가, 혁신가라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분이 피터 드러크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피터 드러크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분은 거의 피터 드러크가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앙트레프레너가 프랑스어로 원이 프랑스어인데 시도하다, 착수하다,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그 뜻이 원이었고요. 그 피터 드러크는 이 그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을 항상 변화를 찾고, 전 이 찾고가 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나에게 변화가 왔을 때 변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요.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에 반응하고요. 그리고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을 앙트레프레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피터 드러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그 혁신, 아까 그 이 앙트레프레너십 그 기업가 정신을 볼 때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혁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슌페트라고 하는, 슌페트도 기업가 정신을 되게 강조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을 때 20대에는 LP판을, 턴테이블, LP판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늘 그거를 하나씩 모으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카세트 테이프랑 함께 들었는데,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오래 들으면 질질 늘어나가지고요, 음악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못 쓰고 또 새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카세트 테이프는 이거를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 테이프 재질을 조금 더 두껍게 하나, 어떤 성분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혁신가는 음악을 들 때 그것을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라 CD 플레이로 그것을 하는 것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가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 그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가다가 뛰어가지고요,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도 막 질질 늘어나고 이랬는데, 얘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좋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들고 다녀야 되고, 얘도 한 번씩 오래 들으면 막 탁탁 튀면서 또 이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CD 플레이어가 또 지나고 MP3가 나오고요. MP3가 나오고 다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 아마 아이들 모를걸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카세트 테이프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것처럼 음악을 듣는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현실 점검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혁신과 또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뉴스, 뭐 신문지상에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뭐 어제도 보니까 지금 상하이에 시진핑이 연임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계속 이 중국의 부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중국에 벌써 부동산 그 최고의 부동산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동산 그 건설사들이 자꾸만 무너지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현실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고요. 이 건설 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뭐 회사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젠가요, 그젠가요, 대기업 총수들이 비상회의도 하고요. 이제 난리죠. 이게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 내년이 되면 더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투자를 하거나 뭘 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추세를 지켜보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대기업의 상황에 있어서도 어려운 그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많이 익혀 들어가지고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그 부채가 GDP 대비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 가계 부채로 인한 이 서민들의 이 부담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와닿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뭐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또 음식값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요. 짜장면 값이 1년 사이에 14%가 올랐다라고, 그리고 외식 식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폐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의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은 73세까지 일하고 싶지만 정작 떠나는 거는 49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소 내가 70 정도까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과거에 60살하고 지금 60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한 70살 정도까지는 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떠나야 되는 거는 49세, 50대에 우리는 떠나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게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는 건강적으로 볼 때 코로나가 저희 속에 또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또 밖에서는 허지 해제도 하고 좀 느슨해지긴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겨울을 또 맞이하고 독감과 함께 지금 계속 이제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번 겨울을 또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아마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만성 난치성 질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이요. 여기 있는 이런 질환들이 과거에는 대사성 우리는 지금 이거를 대사성 질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83년도에 간호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질병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인들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인병이라고 표현을 했지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 아예 말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인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연령층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져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질병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제도 어렵고 지금 건강적으로도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기에 저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다. 살고 싶든 살고 싶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요즘은 이게 장례식장을 가면은요, 거의 90대가 많으세요. 90대도 계시고요. 100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는요, 더 길게 살 거예요. 기본 100세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 세대는 거기보다 더 넘어가서 지금 120세, 130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장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115세, 120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80대, 90대 이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고 나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내가 진짜 100세, 120세를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가 정신은요, 어떤 일을 새로 일으키는 그런 선도자, 가치 창출과
혁신가예요. 변화를 찾고 그것에 반응하며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 그게 저는 그 솔루션이 저희 메나테크의 지원 그룹에 있다라고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메나테크 회사는요, 의학대체 웰니스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 기술 중심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26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윤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 가장 준수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요즘 ESG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요, 태생부터 ESG를 시작했었어요. ESG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그 시대에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ESG를 먼저 실현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착한 소비를 통해서 M5M, 미션 5 밀리언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메나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아까 의학대체 웰니스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를 비롯한 바이러스와의 전쟁부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질환들로부터 우리가 내 몸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약이 아니라 약은 약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반드시 낳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가장 최적화된 웰빙의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핵심 산업이라는 거죠. 이 바이오에 우리의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가 바이오텍 벤처 기업으로서 이것을 핵심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의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폴 제인 필저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요. 25세의 시티뱅크 부사장을 역임했고요. 30세 이전에 이미 천만장자가 되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했던 분이세요. 이 미래학자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건강관리 산업은 영원히 번성하는 필수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장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하게 내가 내 삶을 끝까지 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관리 산업은 영원히 필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빈 토플러도 마찬가지로 부의 미래에서 병을 치료하는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식품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효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저희 메나텍이 의학대체 웰니스 기업으로서 핵심 아이템을 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나텍은요, 연구개발 비용을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최첨단 분석 실험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제품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납품받아서 그냥 유통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연구부터 시작해서 핵심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요, 제품을 생산 개발하고요, 그 개발된 제품을 직접 유통까지 하는 모든 게 원스텝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메나텍은 과학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이 되었죠.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양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정말 새로운 제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글리코 영양소예요. 글리코 믹스 분야에 여기 보면 건강을 위한 기본은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포 건강을 위한 기본은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메나테크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글리코 영양소를 1996년 최초로 제품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전 세계 45개의 국제 특허를 이때 45개고요. 지금 68개국의 특허가 획득이 되어 있죠. 획득해서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나테크의 리얼 푸드 테크놀로지 솔루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비타민, 미네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오메가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그 제품을 이 메나테크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리코 영양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잠깐만
보면은요. 인체의 건강은 세포 건강부터 오게 되고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병이 걸리게 되죠. 처음에는 몸이 좀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결론은 진단명이라는 질병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세포의 손상이 많아져서 세포 기능과 모양이 변질되면 우리는 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세포가 병이 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병이 든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우리 몸은 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단세포 하나인데 이 세포를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얘 흩날리는 게 바로 세포의 당사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몸 쪽으로는 주로 글라이코프로테인, 뇌는 글라이코리피드 해가지고 당지질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세포 한 개당 10만 개가 빼곡하게 있어야지 세포가 정상적인 어떤 작동을,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세포가 병에 걸리거나 모양이 변형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병의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 당사슬이 10만 개가 빼곡하게 있으면 그런 질병의 상태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난 너무 건강해요 해도 이 당사슬의 숫자가 10만 개가 아니라 3, 4만 개밖에 되지 않고 질병에 이미 노출되신, 진단을 받으신, 중대 질병을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저 당사슬의 숫자가 10,000개 이하로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러면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인데요. 자연계에는 한 200여 종류의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탄수화물은 빵이나 밥이나 이런 곡물에서 나온 탄수화물,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를 내고 남은 것들은 지방으로 축적되어서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게 탄수화물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새롭게 발견된 면역 탄수화물이에요. 이 여기서 발견된 이 8가지의 탄수화물은 곡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이 메나테크 회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조물을 만드는, 이 당사슬을 만드는 8가지의 그 구조물이 바로 이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메나테크가 이것을 제품으로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 제품으로 8가지의 성분을 여기다가 담아놨고요.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다 실려가지고 있습니다. 저 교과서는 의대나 뭐 이런 의료와 관련된 학생들이 맨 처음 학교를 가게 되면 처음 전공, 기초 전공으로 해부학하고 생화학을 배우거든요. 그 교과서, 생화학 교과서에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는 챕터로 실려 있고요. 이 제품을, 그것을 기술력으로 상품화한 회사는 메나테크라는 회사고, 이것을 메나텍은 제품을 개발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특허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전 세계 특허를 하게 되고요. 이 특허를 통해서 75만 명의 사람들에게 임상을 했고요. 이 임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10년 동안 미국에서 심사를 받아서 결론은 특허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거는 바로 요 생맹이에요. 생맹. 저는 제가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저 생맹은 유전이거든요. 모계로 진행되는 유전이에요. 그리고 그 증상은 아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들을 때, 메커니즘을 들을 때 내분비내과 원장님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됐었어요. 나는 이거를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서 제가 사실 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이 특허 자료를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병들이 좋아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대 의료에서 다 이거는 안 되라고 하는 질병들이 좋아진다라고 한 게 저는 너무 쇼킹했었어요. 이 특허청 자료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증하고 싶어서 제 주변에 있는 아주 좀 난치 환자들에게 이거를 먹여보기 시작을 했어요. 먹여보는데
되게 빨리 이게 좋아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진짜 좋구나. 아, 이거는 정말 환자들, 질병에 고통받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힘듦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클린을 하고 저희 남편이 클린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남편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정록색약이었어요. 빨간색과 녹색이 섞여 있으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정록색약이었어요. 그 정록색약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건축 설계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건축 설계사나 이과를 가려고 하면 저기 눈에 이상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문과로 그냥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문과로 가게 됐고요. 문과에서 한 번도 문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영문과를 간 거예요. 그냥 영문과를 가서 그때 당시에는 영문과를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직이 그래도 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영문과를 갔고 영문과를 졸업하면서 망미동에는 덕문여고에 이제 딱 개교를 하는 타임이었거든요. 덕문여고에 그 영어 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이게 본인의 인생의 진로가 완전히 바뀐 게 저 정록색약 생명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에게 클린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허청 자료 하나 그냥 줬어요. 주면서 요게 이 제품이 기반이 된 거니까 그냥 잘 한번 해보라고 이제 줬어요. 자기 눈에는 저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클린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먹었다 하더라고요. 식기도 하듯이 쉐이크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먹었는데 열흘 만에 저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진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저가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이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질병들이 여기 60여 가지 이상 질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질병들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제품과 우리의 다른 제품들과 함께 먹었을 때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도 그 수능 시험에도 이 당사슬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 탐구 영역에 있어서도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것처럼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학과로 당과학을 통합을 하고 전문적 인식뿐 아니라 대중적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과 과정 및 과학 역량에 대한 표준화된 테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학교 과정 중에 이 글리코에 대한 글리코 믹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는 교과서에서도 다 넣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을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는 글리코 영양소, 이 글리코 믹스 분야가 단지 메나테크가 만들어낸 어떤 조그마한 영양 어떤 성분이 아니라 이 의과학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완전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메나테크는요, G-SAP이라고 하는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석학들이세요. 이 최고의 석학들이 우리 엠브로토스를 비롯한 메나테크 제품을 가지고 그들 분야에서 임상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돈을 받고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 분야에서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이들은 인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세요. 인류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메나테크 제품을 이 임상에, 본인들의 임상에 써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놀라우니까 이들이 저희가 그 US 메나페스트 때 한 자리에 모이셨어요.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분들이 그 바쁜 분들이 두세 사람만 우리가 사실 아줌마들 두세 사람만 약속 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여기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걸 본인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나테크를 지킬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메나테크를 지키지 못하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저희와 임상을 내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와 함께 메나테크는 코리아도요, 대한민국 가치 경영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또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도 개발하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M5M,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요, 영양을 연구 개발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원스톱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영양 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드 멤버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M5M이에요. 미션 5 밀리언. 50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만 5세 이하의 50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 실조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500만 명의 소비자들과 함께 연결해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영양은요, 우리가 팔다 남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영양을 다시 연구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딱 적합한 영양을 파이토 블렌드라고 하는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요, 이 제품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의 정체성, DNA, 사명, 가치관은요, 이 M5M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게 이 부분이에요. 저희 회사가 좋은 제품도 만들어내고 또 본사에서나 이렇게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도 받고 있지만은요, 또 함께 비즈니스 하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석세스 어워드라는 상을 받았어요. 보상 플랜이. 이 보상 플랜은요, 아무 회사나 해마다 올해는 너희가 받고 내년은 너희가 받고 이런 상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사업가들에게 보상을 돌려주는 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주는 건데요. 저희 회사가 이 상을 받았어요. 수상의 이유가 뭐냐면요, 바이오텍 벤처 기업으로는 드물게 메나텍의 석세스 어워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유가 투명성, 정직성, 관대함이에요. 저는 이거를 느끼거든요. 전 제가 10년 차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이 초기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진짜 인쇄 소득을 받는, 시스템 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또한 너무 감사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는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가 그냥 소비로 사라지는 단순한 장바구니.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할 때 늘 쓰는 것들 있잖아요.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세수할 때 저희 폼 클렌징 썼었고요. 양치할 때 저희 칫솔과 저희 치약을 썼어요. 그 다음에 샤워하면서 폼 클렌징 썼고요. 그리고 나와서 저희 스킨케어 제품 바르고요. 저희 팩트를 바르고요. 그리고 아침에 화장하고 챙기면서 커피 한 잔, 우리 글리코 카페 커피 한 잔 마시고요. 그 다음 엠브루토스 물 마시고요. 아침 식사 대신에 우리 제품, 메나테크 제품 쉐이크를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썼던 그냥 그전에는 사라져가는 그런 제품들이었지만 우리의 제품을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소비가 브랜드 체인지만 하니까 명품으로 바꾸는 현명한 장바구니가 되면서 소득이 되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의 좋은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메나테크는요, 저는 감히 얘기하기를 그 태초의 먹거리,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먹거리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건강하게 살았죠. 그 먹거리에 가장 가까운 먹거리를 만드는 게 메나테크가 지향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저만 해도요, 제가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늘 피
피부 안 좋다고. 저 좀 가까이 잘 아시는 분들이요. 저를 좀 제발 이래 있지 말고 피부과 가서 좀 땡기고 뭐 좀 시술 좀 하자라고 했었어요. 아, 생긴 거는 괜찮은데 왜 피부 관리를 안 하냐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초창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 문민영 사장님하고 저하고를 보고 아유, 메나테크는 스킨케어 제품은 안 좋은가 보다, 안 써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피부가 별로 안 좋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먹고 나니까요, 지금은 피부 좋다 소리를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적응해. 피부 좋아, 엄마 피부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요, 사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도 옛날에 안 좋다 소리를 들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매일매일 저희 제품을 쓰다 보니까 더 젊어졌다, 더 에너지 넘친다, 더 진짜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체인지를 내가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는 자동 주문을 했을 때 또 회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달 우리 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동 주문했을 때 회사는 이렇게 오토 오더를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 다른 경험치를 해보시라고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한번 경험해보면 이거 진짜 좋네? 또 하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소비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이 보상 플랜이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크게 테두리를 나누어 보면은요, 초기에 매출을 통해서, 초기 사업자들이 매출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런 매출로 인한 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리더십에 대한 보너스예요. 처음에는 매출로 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함께 일할 파트너, 사업가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또다시 나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안정적인 그 시스템 소득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에 대한 소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풀 보너스. 진짜 많은 분들이 글로벌 풀 보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요거는 브론즈 PD 이상 받게 되는데요. 전 세계 매출. 저희가 지금 26개국에 진출되어 있거든요. 회사가 26개국에 진출되어 있는데 그 전 세계 매출을 다 모아서 1.5%를 기금화시켜서요, 거기에서 이제 브론즈 PD 이상들에게 지분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배당 소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배당 소득까지 주는 이 보너스. 그 다음에 등급이 올라갈 때,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주는 랭크업 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쇄, 자산, 시스템 소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보상은요, 저희가 MBA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보상 플랜을 들어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급이요, 저희 메나텍 지원그룹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급이 ED라는 직급이에요. 저 ED라는 직급은 본인 전체 그냥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때 우리의 소득은 적게는 한 50만 원부터 많게는 한 15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ED라는 소득이에요. 이 ED라는 소득을 받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실버 ED라는 직급을 가게 되고요. 실버 ED라는 직급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골드 ED가 되는 이 상황이에요. 골드 ED는요,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가장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적으로 뭔가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 시스템 소득을 받아볼 수 있는 가장 그 첫 단추가 저는 골드 E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골드 ED가 우리의 컨텐츠를 활용하면 1년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6개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1년이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그 소득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 바로 저희 메나텍의 보상 플랜이 그만큼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성장을 해서 PD라는 직급을 가게 되면은요, 평균 한 3년 7개월이에요. 우리 메나텍 전체의 평균이 3년 7개월인데요. 이 3년 7개월이면 한 400만 원 정도,
4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도 했지만 3년 7개월을 일을 하고 나에게 내 소득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제가 경험 못 했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요, 글로벌 풀 보너스를 받게 되는 브론즈 PD가 또 됩니다. 브론즈 PD 같은 경우는요, 억대 연봉이 되세요. 억대 연봉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 메나텍 전체가 평균이 5년 2개월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서 5년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게 억대 연봉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해고나 사퇴나 이런 거 없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자손 대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득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실버 PD,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완벽한 시스템 소득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실버 PD 이상이 되면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원투레그에 리더가 빵빵 돌아갔을 때 이게 실버 PD가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 소득, 그 다음에 이거는 인세 소득, 연금을 뛰어넘는 상속이 되는 그런 소득으로서 가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브론즈 PD가 3년 차에 됐었고요. 실버 PD가 4년 차에 됐었고요. 골드 PD가 5년 차에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시스템 소득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처럼 누구나 가능한 게 메나텍의 보상 플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디 가면 우리 회사 보상 플랜 좋아요, 우리 회사 많이 줘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공정에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가 만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정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내용이고 그 공시실에 공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매출 순위로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이런 식으로 매출 순위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메나테크는 지금 현재 매출 순위는 9위예요. 9위인데 여기 보시면은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1억을 해서 5천만 원, 5천에서 3천, 3천만 원에서 2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50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 미만에서 2만 원 초과예요. 연이에요, 연. 월 아니고요. 연인데요. 너무 놀랍게도 50만 원, 1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득이 빵원인 사람들은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 이상, 2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90%예요. 1년 내도록 일을 하는데 90%가 5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나테크는 안 봐요. 메나테크는 한 40, 50%예요. 그 다음에 1억 이상 소득자를 보면은 0.1%거든요. 저희가 0.5%예요. 5배 많다는 거예요. 1억 이상 연봉자도 저희 메나테크가 5배가 많다는 거예요. 저기 한 명이면 우리는 5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허리층도 보면은요,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높아요. 저기는 높고 여기는 완전 반 정도로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희의 보상 플랜이 우리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정말 합리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면 좋겠지. 저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 좋겠는데 나는 그럼 난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나 이거 어디 갔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맨 처음에는 이거 어디 갖다 팔지? 나 팔 데 없는데? 나 못하겠는데? 이 마음이 제 속에 싹 들어왔었어요. 두려웠죠. 근데 그런 두려움을 완벽하게 떨칠 수 있도록 TLP라고 하는 컨텐츠가 저희 속에 있습니다. 저희 메나테크 지원 그룹에만 있는 컨텐츠예요. TLP는요, Transform Your Life Plan이라고 하는 컨텐츠예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중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로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4차 산업의 한가운데 저희는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데 또다시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특별한 외부 환경에 의하여 파괴적 산업이 탄생하고 기술 주도에서 플랫폼 주도 산업으로 산업 간 교체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 주도에서 플랫폼 주도로 옮겨가는 게 이 5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차 산업혁명은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의 참여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문화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컨텐츠, 스토리 역량을 가진 개인의 힘이 굉장히 올라가는 게 5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힘이 이 컨텐츠를 가진 스토리 역량을 가진 개인의 힘이 대기업 플랫폼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이 플랫폼 사업으로 가는 5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TLP라고 하는 컨텐츠가 저희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TLP라고 하는 컨텐츠가 저희 손에 들어오는 게 저희가 그냥 어찌어찌 우리가 막 이 컨텐츠야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 컨텐츠를 저에게 제안을 하셨던 분이 바로 김태수 박사님이에요. 김태수 박사님은요, 지금 현재 공유경제 원장님이세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창조경제에 거기서부터 스카우트에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까지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지금까지 지금 공유경제 원장으로 계시면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법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저희 그룹에, 지원 그룹에 고문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이분은요, 맥켄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최연소 맥켄지 임원을 하셨어요. 30대에. 맥켄지는요, 저도 몰랐는데요, 기업을 컨설팅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컨설팅 한다는, 국가를. 전 세계 국가를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 맥켄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맥켄지가 김태수 박사님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김태수 박사님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맥켄지예요. 이런 미래학자가 지금도 우리 이 센텀시티도 김태수 박사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름까지 센텀시티라고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센텀시티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기획하시고 지금 자리를 잡게 했지만 지금 현재 부산역 앞에 가시면은요, 진짜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부산역을 가게 되면은요, 앞에 바라보면 놀라워요. 거기 어마어마한 부지에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북항이에요. 북항 개발을 또 총책임자로 7조 이상의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냥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북한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지거든요. 북한은 지금도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잖아요. 메타가 마크 주커버크가요, 북한에다가 메타버스 메타의 그 핵심 요충지를 북한에 지금 부산시와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요, 지금 38선을 뛰어넘어서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 철도가 시작되는 게 이 부산의 북항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진짜 어마어마한 앞으로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게 지금 북한인데 그 개발의 핵심을 지금 김태수 박사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NGO 단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버는 부분들이 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미래학자인 이분이 TLP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와 함께 이 TLP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TLP는요, Transform Your Life 플랜이에요.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건강과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플랜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당신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당신의 인생을 지원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은요, 이 파란 곡선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재정과 건강은 피크를 찍고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런데 TLP를 만나게 되면 빨간 곡선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과 그 건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게 TLP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TLP는요, 굉장히 쉽게요, 내가 만나는 상담하시는 분들에게요, 막 서류를 내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탭이나 이런 걸 열어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체크리스트까지 있어요. 건강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요, 그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솔루션이 제안이 되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문가가 또 강의를 해주세요. 원스톱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막 억지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텐츠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들만 좀 배워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 재정의 자유, 건강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바이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회사가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고의 어떤 기회들을 저희들에게 여행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두바이 갔을 때 정말 재밌게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누렸는데요. 저는 이 사막 체험을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막 체험도 등급이 되게 다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요, 정말 프라이빗하고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모래부터 달랐어요. 예. 이 사람이 저예요, 저. 이게 전혀 뭐 필터를 어떻게 쓰고 아니라 진짜 그 구름 사이에 그 태양빛과 함께 이게 지금 어우러진 거예요. 보정 하나도 아직 안 찍은 건데 이게 그냥 인생 샷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이무숙 사장님, 문 사장님 전부 다 이 스카프 들고요, 막 같이 사진 찍고 너무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말 고급스럽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부분들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우리로 치면 민속촌 비슷한 그런 옛날 두바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또 가게 됐어요. 정말 덥더라고요. 와, 이 사막의 뜨거움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여기도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제공해주는 이게 아부다비에 왕이 사는 궁전 옆에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일반 호텔이 아니라 그 왕궁의 일부예요. 왕궁의 일부고 국빈들이 오면 여기서 묵게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어마어마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함께 사진을 찍고요. 저희가 묵었던 호텔 그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계단을 걸어 나오면서 조폭처럼 저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상상과 꿈,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한 장의 스케치가 이런 건물로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메나텍이라는 이 정보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상상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스케치 한 장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브루스 칼리파 못지않은 이 건물로 탄생이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있었고 누구나 모래 위에 이걸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렸지만 이들은 당당하게 해냈습니다. 그게 저희 지원그룹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TLP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도와줄 것이고요. 꿈이 현실이 되는 지원그룹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